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디자인 패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오늘날의 프로그래밍 환경은 이제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자료형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짜면 안 돼요. 이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프레임워크를 만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그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프레임워크 없이 개발하면요, 그거는 바로 그러니까 돌아는 가는데 그 이후에 기능 확장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뭐 한 몇천 개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온 유지보수한 사람들도 찾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로그램은요, 개발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설계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50년대는 처리하는 절차니까 그때는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될 단위 기능들을 식별해내는 것, 함수라 그러죠. 그리고 단위 기능이 모여서 모듈이 되니까 그걸 식별해내는 것이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의 하나였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면서는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가 뭐죠? 사용자 정의 자료과 DB를 같이 연결하는, 그거를 뽑아내는 것들, 연관 있는 자료와 그런 걸 뽑아내는 것들이 시스템 분석 설계지요. 그리고 이제 객지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 함수들이나 데이터를 묶어주는 것, 그거를 식별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정보공학 방문론의 DB 디자인, 구조 방문론의 함수 식별, 그 객지장 방문론의 단위 자료용, 사용자 정의 자료용 식별, 그게 클래스잖아요. 이거를 다 해야 돼요. 그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짜면 이제 되는 건데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짜다 보니,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짜다 보니 클래스가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너무 많은, 비슷비슷한 클래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새로 짜려고 그러면 뭔가 자꾸 클래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클래스를 짜보면 아시겠지만 클래스가 바뀌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짜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수천 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 이거죠. 그게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모르면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큼 중요한 거냐면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클래스 식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객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구조화할 것이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뭔지 모르고 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디자인 패턴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짠 프로그램은 우리가 말하는 걸로 보면 쓰레기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지금 너무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은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갖다가 제가 쭉 앞으로 쭉 가르치는데, 그거를 쭉쭉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이렇게 짜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가 비로소 개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잖아요, 클래스가 뭔지 모르고 디자인 패턴 어렵고 뭐 헷갈려, 그런 거 뭐 안 써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당장은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몇 달만 지나도 쓸모없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요즘의 비즈니스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고 계속 추가되고 변동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짠 그런 사람들 짠 프로그램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디자인 패턴을 내가 지금 별도로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IT 프레임워크 강의한 거랑 마찬가지로 디자인 패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디자인 패턴은요, 잘 보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수백, 수천의 클래스들이 있어요. 지금도 수백, 수천 개가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왜? 업무가 계속 바뀌고 계속 수정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사용할 거냐 하는 노하우를 갖다가 정리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이거를 모르고 막 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 60년대 프로그램 한 5, 60개 정도? 그 정도 짤 때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모르고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전체 시간 물어보세요. 디자인 패턴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명확히 대답 못하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여지껏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디자인 패턴을 만든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에릭 감마, 이클립스 만든 아저씨죠. 리처드 헬렘. 이 사람이 무슨 컴파일러 만든 아저씨죠. 랄프 초슨.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 디자인 패턴을 왜 만들었냐면요, 잘 보세요. 이분들이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이클립스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제품들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다 보니 자기들이 클래스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몇천 개가 되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다 보세요. 우리는 이거 설명하고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요, 기업의 IT 프레임워크를 제작하는 기법이에요. 기법 중에 하나예요. 클래스도 IT 프레임워크에 속하니까 그 클래스 만드는 법, 그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하는 거, 함수하고 모듈 만드는 거, 그죠? 객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 요것들이 바로 기업의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프로그램이 일관되고,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가 들어와도 프로그램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랑 똑같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인도 놈이 개발하던, 미국 놈이 하던, 일본 사람이 개발하던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갖다 만드는데 있더니 생성, 구조, 행동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제 이걸 할 때 몇 가지만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안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객체지향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번에 제 아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러면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 했어요.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도구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것도 객체지향 프로그램이고요, 거기다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걸 왜 다 적용하느냐면, 이건 결론적으로는 확장성이 있고, 그죠? 수정하기 쉽고, 나중에 변경하기 쉽고,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 그게 바로 객지장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를 모르면요, 이 뒤에 디자인 패턴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객지장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공부를 쭉 해봤더니 이게 이 사람들이 자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나 뭐 이클립스 같은 거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저의 포커스는 이클립스나 뭐 자바 컴파일 이런 게 아니고요, 인사 관리나 생산 관리 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패턴은 시스템 기반의 IT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로직이 중요하게 되는. 근데 우리는 IT 프레임워크도 두 가지가 있죠. 시스템 IT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업무용 IT 프레임워크 있죠.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업무용 IT 프레임워크, 인사관리, 생산관리, 물류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개발하는 IT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보면 이때 디자인 패턴을 적용한다고 치면, 잘 보시면 업무용 프로그램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시스템 프로그램은 로직이 많지만 업무용 프로그램은 화면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키는 쪽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자인 패턴을 쭉 공부를 해보다 보니 이전에 보면 IT 프레임워크, 그 업무용 IT 프레임워크, 엔터프라이즈 IT 프레임워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거를 강의할 때는 제가 디자인 패턴 할 때 보신 것처럼 어댑터하고 템플릿까지만 설명했어요. 요것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여기 오늘 요번 시리즈에서는 이제 요 뒤에 것들까지도 설명할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디자인 패턴은요 20몇 개가 돼요. 그것들은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나 이클립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격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업무용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업무용 프로그램에다가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려고 하면요, 이 많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내가 볼 때는 한 5개, 작으면 한 2개 정도, 2-3개만 적용하면 돼요. 나머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적용해도 별로 크게 득볼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쭉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제 의도가 이해하셨죠? 중요한 것, 디자인 패턴은 왜 만든 거냐? 우리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짜려는 프로그램하고 디자인 패턴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 IT 프레임워크하고 우리가 하는 업무용 IT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의 구조가 달라.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 패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22개를 다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생각이에요. 한 6개, 5개. 그 정도만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한 2-3개만 적으면 2-3개만 적용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도 이번에는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꽤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회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래서 그럼 웃으실 거예요. 야, 우리가 그다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구나. 그러니까 이런 IT 프레임워크가 없이, 우리 회사에 IT 프레임워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IT 프레임워크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IT 프레임워크는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이전의 시리즈도 한번 설명을 쫙 했었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있고요. 아주 탄저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IT 프레임워크라는 데서 설명했던 가보면 이제 거기도 디자인 패턴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댑터, 템플릿, 스테이트
세 개만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요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요 시리즈니까 어댑터 패턴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 패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어댑터 패턴에 대한 것부터는요, 네, 제가 내일부터 빨리빨리 해서 옮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